공군장교를 꿈꾸는 입대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군 학사장교 중에서 특별전형 원에 대한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특전원이라고 불려집니다. 네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군사관학교 교관, 둘째가 공군 항공과학교 교관, 그리고 세 번째가 의학우수자, 그리고 네 번째 특기별, 병과별로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데 일단은 세 가지 분야를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공사교관, 항공과학교 교관, 그리고 의학우수자입니다. 각 병과별 전문 이력 소지자들에 대한 전형은 특별전형 1의 세부로 해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45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달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특별전형 1의 흐름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145기 이후로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활용을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보통 이제 홀수 기수는 2월 달에 모집 요강이 나오고 3월 달에 1차 전형을 보고 그리고 이후 2차, 3차 전형, 그리고 교육훈련, 그리고 연말에 가서 임관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다소 1차 전형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으니까 공군 모집 계획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전형 1 기준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전형 1은 장점이 세 가지가 다 결정된다는 거죠. 다름 아닌 해당 병과, 즉 내가 어떤 특기를 가지고 또 근무 장소, 배속지, 그리고 직위, 이 세 가지가 다 결정되기 때문에 불확실한 요소가 없이 공군 장교로서 임관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고, 그 분야가 공사, 항공과고 교관, 어학우수자, 특수전공 경력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어학우수자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군사관학교 교수요원 모집입니다. 공사교원 부분 것은 정치학 분야와 중국어 분야에 대해서 145기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공군사관학교에서 교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를 들어서 정치학과 교수다, 정치학과 교관이다라고 하면은 정치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학위 예정자로서 대학원 졸업 성적 평점이 B학점 이상인 자가 지원 자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사교관을 할 정도면은 사실은 일반 대학과 비교해서 봤었을 때 일반 대학에서는 당연히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교수 교관 요원이 됩니다만은 사관학교의 특성상 석사만 해도 교수 임용이 이루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점을 유의해서 석사 학위 또는 학위 예정자로서 대신 대학원 4개 학기 평점이 B학점 이상이어야 된다. 정치학에 대한 유사 전공이 있습니다. 외교학, 국제관계학, 국제정책학 좋습니다. 두 번째 중국어 교관입니다. 중국어 교관은 자격이 중어 중문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그리고 학위 예정자 역시 대학원 성적 평점이 B학점 이상, 유사 전공의 중어 중문학, 중국어 교육학, 중국어 통번역학, 세부 전공이 중국어학, 중국문학, 중국지역학인자를 특히 우대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사 교수 부분 것은 석사학위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이제 공군 장교를 지원하는 분들을 보면은 석사 중에 있거나 또 석사학위까지 하고 심지어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도 많이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군 장교를 목표로 했었을 때 내가 공사교관으로 갈 수 있으면 가고 공사교관이 안 되면은 또 일반 전형으로 또 준비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해당하는 학위, 정치학과 중국어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번 145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공입니다. 철학 관련된 부분입니다. 철학 그리고 컴퓨터 과학 항공우주공학입니다. 역시 공군사관학교 교관요원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145기 기준입니다. 약간 기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준은 철학, 컴퓨터 과학, 항공우주공학, 앞에서 얘기했던 정치학 그리고 중국어 관련되는 부분 거 얘기했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석사학위 이상이고 컴퓨터 과학 역시 항공우주공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공사교관이 됐었을 때 기본적인 자격은 정치학 또 중국어, 철학, 컴과 항공우주공학 모두가 다 석사학위 이상이 기본이고
학점은 다 B학점 이상이라는 대학원 학점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유사 전공들 꼭 확인해야 됩니다. 철학은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윤리교육 다 좋습니다. 특히 세부 전공이 서양 철학인 경우에 우대받습니다. 컴퓨터 과학은 전산과학, 컴퓨터 공학, 그리고 컴퓨터 교육, 교육 관련되는 부분 것도 있습니다. 세부 전공이 특히 사이버 보안 관련 세부 전공자 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과학 관련되는 전공자들은 정보특기라고 또 있습니다. 정보특기 가도 사실 좋아요. 그렇지만은 본인이 어떤 가르치는 쪽에 또 조직적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공군사관학교 특별전형원에 컴퓨터 과학 분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우주공학 유사전공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기계공학, 항공우주시스템공학, 기계공학, 구조역학, 유체역학, 우주역학 관련되는 부분이죠. 항공대가 있고 한서대가 있고 항공 관련되는 대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항공대나 한서대나 이와 같은 대학에서 졸업자들은 이미 학교 다니면서 ROTC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군장교죠. 공군 학군장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대나 한서대에 해당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해당하는 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육군처럼 모든 학교에 ROTC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는 항공대학생이나 한서대학생이면은 학군장교, 지금 여기는 사관 후보생 학사장교고 학군장교, 공군 ROTC로 이제 지원할 수가 있고요. 나는 ROTC 생활 싫다. 학교 다닐 때는 좀 자유롭게 편하게 지내고 대학 졸업하고 장교로 가야겠다면은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본인이 일반 병과들 예를 들어서 무장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정보특기 이런 거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우선 공군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고 싶은 학생이면은 항공우주공학 쪽에 교수 요원으로 단 석사학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통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학원 전공과 유사해야 됩니다. 전공이 학부 전공과 대학원 전공이 완전히 동떨어질 리는 없으니까요. 석박사 통합과정인 경우에 해당 대학의 석사학위 수요 기준을 충족한 자입니다. 석박사 통합과정이면은 이미 석사학위 하면서 이제 또 박사까지 미래에 할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석사학위 수요 기준을 충족한 자, 이 기준이고 사관학교 개설 교과목 강의 능력 및 관련 연구 능력을 갖춘 자, 당연한 겁니다. 저도 교관 생활을 좀 했는데 공군 최우수 교관으로 제가 전역을 했었는데 교수 연구기간이 있습니다. 즉 교관 자격심사 하는데 연구기간으로 2개월을 줍니다. 저는 이제 3주 만에 끝냈어요. 그래서 공군 최단기간 준비해서 정식 공관이 이제 됐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적성이 좀 맞아야 됩니다. 연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유사 전공 및 지원 자격에 대한 관련된 문헌은 공군 사관학교 교수부 교학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는 거 사실은 야전의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정말 호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군에 흔히 3대 패러다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군본부 또는 공군사관학, 두 번째가 공군교육사령부, 세 번째가 예전의 강릉비행장. 저는 거기서 두 군데나 있어봤어요. 야전에서는 강릉비행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전 생활 끝나고서는 교관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데 그 많은 전투 비행단 중에서 강릉 비행장이 파라다이스냐? 물론 비행단이 너무 아름다워요. 관동 8경이 있는데 관동 8경에 추가로 관동 9경을 하나 넣어라. 그러면은 녹두정이라는 아주 그 정자가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파라다이스라고 붙여졌는지 그 당시에 좀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은 활주로 공사로 인해 가지고 비행단이 이제 일부 이제 좀 여유가 있었을 때 있어요. 이제 그래서 편해 가지고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그 당시에 좀 돌지 않았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공군사관학교 교수 요원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관 지원자라고 하면 아주 좋은 여건에서 근무한다. 이걸 유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전형원의 첫 번째 공군사관학교 교관 그 정도로 정리해놓고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항공과학고 교관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 있습니다. 진주에 공군교육사령부에는
여러 가지 좀 학교가 있어요. 뭐 무슨 뭐 장교 대대도 있고 기본 군사훈련단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중에서 전통적으로 있었던 게 이제 통신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술학교가 있고 그랬는데 통신학교, 기술학교랑 별개로 예전에 이제 항공기술고가 있었습니다. 흔히 기고라 그럽니다. 기고. 기술고등학교 출신들이 나와서 주로 이제 부사관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그 항공기술고등학교를 좀 더 멋있게 표현한 것이 학교가 개명돼 가지고 꽤 됐어요. 그것이 바로 항공과학고등학교.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은 나와 가지고서 이제 부사관으로 임관하게 되는데 그 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교관 요원을 선발하는 것이 특별전형 두 번째입니다. 진주에서 근무합니다. 물론 공군사관학교는 청주, 청원에서 근무하고요. 그래서 소속이 어디냐? 제가 근무했던 교육사령부입니다. 그래서 교육사령부에서 각각의 과목에 직위가 있고 병과는 자기의 특기죠. 인사교육 특기를 인사특기랑 옛날에는 인사행정이었어요. 인사행정과 교육특기가 구별되어 있는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인사교육특기인데 인사교육특기를 받은 분들은 물리나 영어, 수학 교과를 가리키고요. 무기정비 병과를 받은 분은 정비라는 교과목을 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정보통신 특기를 받은 분들은 전산이나 통신전자라는 직위의 교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원 자격은 공군사관학교 교관은 석사학위 이상인데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꼭 대학원 안 나와도 돼요. 그래서 학부 졸업만 하고도 해당 과목의 중등 정교사 자격증, 교직을 이수해야 되죠. 그래서 2급 이상 소지자면은 물리, 영어, 수학 쪽에 지원 가능하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정비, 전산, 통신전자 쪽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지원이 가능하다. 항공과고는 진주에 있어서 좀 수도권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뭐 항공기로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뭐 지장 없고 예전에 진주가 천리길이어서 굉장히 멀었지만은 지금은 뭐 교통이 많이 좋아졌죠. 자,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공군 학사장교 특별전형 1의 공사교관, 또 하나 공군 항공고등학교 교관,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다름 아닌 어학 우수자입니다. 공군 통역장교와 같은 이와 같은 요원들을 선발하는 거죠. 저희 학원 제자도 공군 통역장교 시험 봐서 합격해서 지금은 전역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어학을 뭐 잘하죠. 오랫동안 뭐 해외 경험도 있었지만은 워낙 성실하고 또 준비를 잘해서 공군 장교 출신들이 다른 육군이나 해군의 통역장교보다 월등하게 우수하다 보니까 합참에서의 동시 통역은 주로 공군 장교 출신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공사교관 또 항공고등학교 교관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위주로 하고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건 공사교관이랑 그리고 어학우수자를 통해 가지고 공군 통번역 장교 부분이고 저도 이제 한때 그 통번역을 이제 교관을 하다 보니까 통번역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학우수자를 따로 뽑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에 있으면서 이제 차출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제 무기체계 번역 작업, 통역 작업을 하면서 언론의 스파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뭐 중2 이후로는 뭐 워낙 출장도 많이 가고 브리핑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호텔에서 또 합숙하면서 외국 그 무기체계 관련되는 부분 것에 연구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학우수자 부분이고 영어랑 중국어 쪽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영어 능력 우수자 동시 통역과 동시 번역이 가능한 수준으로서 뭐 토익 950 대부분 만점이에요. 토플 111, 탭스 852 이상 취득자. 토플 111점,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4개 영역에서 28점, 29점, 30점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27점 나오면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각 영역에 30점 만점에 120점 만점 기준으로 하는데 111점 이상 취득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작전사령부
연합작전 협조실에서 전형을 주관하고 관련되는 부분 것은 여기에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과 어학우수자 전형은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상담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어학우수자가 안 됐을 경우에 일반 병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느냐 또 일반 병과로 있는데 자기가 통번역 업무를 할 수가 있느냐 뭐 다양한 질문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특별전형 원으로 지원해가지고서 무조건 어학우수자 특기로 임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작전사령부 연합작전협조실 이제 작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동시통역이고 특히 또 합참에 이제 파견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수한 어학 능력 우수자들의 그와 같은 전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어 능력 우수자인데 중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서는 HSK 뭐 6급이니 뭐 6급에 몇 점이니 이런 기준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중국어 능력 우수자고 동시 통역 및 번역 가능 수준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으니까 역시 이 부분은 작전사령부에 문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교학과에 문의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어 교관 요원이 있었어요. 중국어 교관 요원은 공사교관으로 특별전형 원에 중국어 교관으로 뽑는 거고 지금 여기서의 중국어는 어학우수자로서 그렇게 모집하는 거니까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 점 유의해 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군 학사장교 특별전형 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공군장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특별전형 원으로 이렇게 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자기 전공이랑 해당 분야의 직급이 잘 어울리게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공사교관이 좋고 그리고 또 어학우수자가 좋아 보입니다만은 자기 적성에 맞지 않으면은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교관 자격 심사할 때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과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특별전형 원에 대해서 특히 상담이 많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 건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자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또 공군장교 생활이 어떠한 거에 대해서 별도의 영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공개되지 않는 영상입니다. 비공개 영상인데 관련된 링크 전달해 주면은 본인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S오피서에서 홍삼영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